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PB님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줬는데 지난주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주와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장을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방산 업종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업종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간은 또 부진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자, 그럼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키워드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12월 고용 보고서, 금융주 실적 주간, 그리고 좀 특이한 키워드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엔비디아는 빼고. 자, 세 가지 키워드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고용 보고서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죠.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게 좀 엇갈린 그런 지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지표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예상치보다는 당연히 안 좋았죠. 예상치가 한 7만 한 5천 명, 한 3천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한 5만 명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다만 실업률 같은 경우는 4.4%로 예상치보다 약간 좀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혼조세의 흐름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이 지표 자체가 이제 셧다운 기간에 나왔었던 좀 지표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지표를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지나야 셧다운 기간이 좀 회복이 된 이후에 이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비농업 부문 노동자 수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발표가 또 되면 수정치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 또 달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예. 이제 수정이 되고 이제 최종치가 또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연준에서는 지금 실업률을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이런 이 고용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나올 이 고용 지표도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1월은 네. 좀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1월 달은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5%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워낙에 이제 작년에 최근 들어서 거의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이런 확실하지 않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3월 전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를 보면 최근에 은행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은행주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이제 관련돼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금융주부터 실적이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계속 이루어지면서 네. 이 유동성에 대한 이슈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회복,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최근에는 또 1인당 $800 수준의 세금 환급금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금융주의 어떤 환경, 이 상승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들이 좀 제공이 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도 이 테크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고, 올해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 또 이런 방산이나 또는 이제 우주 관련된 우주 항공 쪽 이런 섹터들이 테크주들에 비해서 또 상당히 성과가 좋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포트에서는 반드시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올 이 지표 실적에 실적, 따라서 예. 네. 이제 추후에 나올 이
실적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좀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면 금융주 가운데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뭐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최우선주로 평가를 했고요. 네. 작년에 보시면 시티그룹이 70% 이상 상승을 했고 뭐 예. JP모건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30%대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다양한 IPO들이 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IPO를 어느 이제 투자은행에서 지금 선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일단 배당 관련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가장 최선호주는 마찬가지로 이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도 평가를 하지만 JP모건도 저는 좀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가운데는 JP모건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지금 AI 투자 논쟁이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클 버리는 계속 버블을 주장하고 있고 또 네. 반대편에 있는 이 빅테크 강제론자들 뭐 댄 아이브스도 있고요. 네. 뭐 AI가 버블이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PB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버블을 논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댄 아이브스가 워낙에 이 기술주 평가를 좀 잘하는 애널리스트라고 많이 좀 평가가 되어 있고 매년 이제 탑픽을 꼽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올해는 엔비디아를 좀 제외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지금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많이 좀 높아져 있고 그동안 실적이 좀 좋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에 어쨌든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부터는 사실은 뭐 그 이외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또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AI 혁명의 파생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뭐 총 5가지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애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애플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애플은 그동안 AI 쪽 관련돼서는 사실 조금 소외가 됐었던 그런 그렇죠. 빅테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개 이상의 이 하드웨어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뭐 그동안에 약간의 좀 뭐 어설프게 이렇게 내보낸다기보다는 상당히 준비를 오랜 기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완벽한 형태의 어떤 제품을 내놓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데 올해 이 애플이 물론 작년에도 이제 주가가 좋지 그러니까 괜찮았습니다. 주가도 괜찮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AI 쪽 관련돼서 다른 이슈와 대비해서는 좀 조금은 이제 부족하긴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쪽에 관련된 AI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애플의 주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미국과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나 또는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버블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성장성에 무게를 좀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을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인텔도 뭐 10% 넘게 뛰었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좋은 주가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 뭐 마이크론은 여전히 지금 이 상방의 어떤 이슈가 계속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PR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이익 상향치, 그러니까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극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어떤 뭐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어떤 임원들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좀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위치가 약간은 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이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급자가 어느 정도 가격을 또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워낙에 이 칩에 대한 대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수요가 계속 공급을 더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반기는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도 상당히 핫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뭐 메가 사이클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방산주들도 요즘 굉장히 핫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로 좀 많이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로키드 마틴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는 좀 없거든요. 예, 그렇죠. 뭐 워낙에 좀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좀 최근에 좀 있었고, 그리고 이 국방 예산을 202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까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이 방산주가 계속 좀 잘 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우주 섹터,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 섹터를 조금 연결해서 이제 같이 보는 형태의 ETF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와 이 우주를 같이 섞게 되면 아무래도 이 패시브 자금들이 ETF로 들어오다 보면 우주를 보든 방산을 보든 이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트루이스트 세큐리티라는 미국의 이제 소형 증권사긴 한데 이 증권사에서 로키드 마틴 목표가를 홀드에서 이제 바이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고요. 네. 보통 이렇게 홀드에서 바이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형 증권사인 경우에는 그만큼 더 파급 효과가 크겠지만 이렇게 중형 증권사라도 이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또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방위주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이 미사일과 F-35에 관련된 이 생산 확대가 또 긍정적인 이슈로 계속 평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방위 관련된 종목들이 이 우주 항공 섹터와 묶이면서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ETF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추세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과 로키드 마틴까지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현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